보시게 될 주된 포인트는 87년도, 40년 된 가까이 된 건물에 엘리베이터를 설치를 할 수가 있을까? 근데 문제가 하나 있어 보여요. 확신하진 않지만 제 경험상 이거는 굉장히 힘을 많이 받는 보일 거예요. 이 볼을 건드리게 되면 안 들어도 되는 비용이 추가가 된다. 최소. 안녕하세요. 부동산 별건이 조건입니다. 오늘은 강동구에 나왔습니다. 이쪽에 리모델링을 원하는 고객님의 현장이 있어서 그 현장 조사차 나왔고요. 오늘 보시게 될 주된 포인트는 87년도, 40년 된 가까이 된 건물에 엘리베이터를 설치를 할 수가 있을까? 그리고 어디까지 리모델링이 가능할까? 그리고 지금 현재 이 건물은 위반 건축물로 이제 찍혀 있거든요. 그 위반 건축물 해소는 가능한가? 그래서 지금 그 현재 그린생활시설하고 단독주택으로 구성되어 있는 주택을 새롭게 리모델링해서 전체 그린생활시설로 용도 변경하고 대수선하는 프로젝트 두 가지 포인트를 보러 왔습니다. 위반 건축물은 뭘 뜻하는 거예요? 위반 건축물은 현행법 기준상 맞지 않는 거를 무단으로 용도 변경을 해서 또는 무단으로 증축을 해서 무단으로 공사를 해서 법을 위반한 건축물인 거죠. 그럼 위반 건축물이 나중에 공무원이나 이런 분들한테 걸렸을 때 안 좋은 그런 게 있나요? 크게 두 가지가 있어요. 위반 건축물이 되면 대출이 안 나오고요. 그 다음에 요즘에 이슈가 되는 거 있죠. 주택이 위반 건축물로 되어 있으면 전세에 보증보험 가입이 안 돼요. 그리고 그린생활시설, 상가 같은 경우에는 인허가 등록하는데 제한이 굉장히 많을 겁니다. 오래된 건물에 엘리베이터를 넣어야 된다고 했는데 요즘 근생에선 엘리베이터 없으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어떤 게 가장 중점으로 가야 될까요? 그런 건물의 경우에 중점사항은 일단 구조적으로 엘리베이터를 넣을 수 있는 자리가 있느냐, 그리고 그 공간에 내력벽이나 기둥이나 볼을 건드리지 않고 구조적으로 가능한 그 공간이 나오느냐, 그게 핵심이에요. 그런 공간이 안 나오게 되면 물리적으로 구조 보강을 한다든지 아주 비용과 시간을 많이 들여서 해야 되기 때문에 사업성이 안 나와요. 안 되는 건 없어요. 하지만 얼만큼 드느냐, 그게 과연 효율적이냐, 사업성이 있느냐, 그게 핵심인 것 같아요. 사업성을 판단하는 게 중요하다. 강동구는 잠실이랑 인접해 있는데 길 건너만 봐도 막 으리으리한 아파트들 엄청 많은데 여기는 오래된 동네 같아요. 되게 차이가 좀 있어요. 잠실 같은 경우에는 도시 계획으로 이루어진 동네예요. 그러다 보니까 필지가 큼직큼직하고, 강동구는 이런 도시계획 측면에서는 도시계획이 되어 있는 동네이긴 하지만 송파처럼 그렇게 도시계획이 잘 돼 있진 않아. 그러다 보니까 여기 지금 보시면 이렇게 나홀로 아파트 이런 게 이제 굉장히 많은 게 특징이고, 주거지역으로 봤을 때 굉장히 살기 좋고, 옛날에 뭐 강남 4구라고 불리우면서 강동구도 같이 껴 있었잖아요. 다만 도시계획 측면에서는 다소 아쉬운 면이 좀 있다. 그럼 재개발 구역으로 지정되기에도 살짝 어려울까요? 재개발 구역으로 지정될 수는 있으나 블럭의 면적이 송파라든지 어떤 다른 지역들, 오래된 구도심의 그 면적보다 좀 작을 수 있으니까 그런 점은 고려를 해서 판단을 해야 될 것 같아요. 2층 한번 볼게요. 여기는 2층이 위반 건축물로 되어 있어요. 위반 건축물 내용이 뭔지를 보니까 여기를 지금 독서실로 해놓고 원룸으로 꾸며놨어요. 그래서 원룸 8세대가 들어있는 것 같아요. 내부를 살짝 보니까 이렇게 방이 있어요. 뭐 205, 201호 이런 식으로. 근데 요거는 위반 건축물 해소가 가능해요. 이 구조가 근생 건물 위주이기 때문에 철근 콘크리트 쪽에 기둥과 보로 이루어진 구조인데 방을 이렇게 나눈 것 뿐이야. 그래서 얘는 철거가 용이에요. 그래서 얘만 철거하게 되면 불법적인 부분은 해소가 된다. 큰 문제가 아니고, 사실 이 프로젝트의 핵심은 이제 엘리베이터를 놓을 수 있는 자리가 어디냐, 이게 문제거든요. 밑에 층에서 한번 볼까요? 엘리베이터가 이 프로젝트의 핵심이에요. 87년도 준공 건물인데 일단 이 건물의 구조 자체는 철근 콘크리트로 굉장히 튼튼해요. 그렇기 때문에 위치만 나오면 문제가 없다라는 이런 판단이 됐는데, 지금 진입로에서 이렇게 들어와서 여기 홀이 있고 홀 우측편에 엘리베이터를 놓으면 어떨까? 구조적으로 가능하다고 보입니다. 기둥이나 보만 크게 지나가지 않는다면 그 위치에 엘리베이터를 수직으로 올릴 수 있겠다. 그래서 여기가 1번 후보. 그리고 홀에서 들어와가지고 반계단 올라가서 요 계단 참이라는 공간이 있고 전면에 여기 화장실이 있어요. 이 화장실 위치도 엘리베이터로 쓸 수 있겠다. 여기도 지금 엘리베이터 하나를 충분히 넣을 수 있는 공간이 나와요. 변기랑 이런 거는 오래됐지만 우린 공간만 있으면 되니까. 근데 문제가 하나 있어 보여요. 확실하진 않지만 제 경험상 이거는 굉장히 힘을 많이 받는 보일 거예요. 이런 걸 건드리게 되면 구조적으로 보강이 불가능하진 않겠지만 굉장히 큰 부담이 된다. 이거는 좀 2번 후보라고 봤을 때 조금 더 가능성이 낮지 않을까. 아무래도 1번 후보 쪽으로. 그 다음에 마지막 세 번째 방법은 외부에 이제 엘리베이터를 놓는 방법인데, 그 방법은 건폐율이라든지 대지 안의 공지라든지 따져야 될 게 많아요. 그거는 기존 도면 보고 또 건축물의 용도 보고 뭐 일조권도 봐야 되고 여러 가지 요건을 고려해서 그 세 가지 중에
선정을 해야 되는데 아마 1번이 가장 강력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돼요. 이 건물은 리모델링이 목적이잖아요. 그렇죠. 볼 같은 게 건들게 되면은 비용이 얼마 정도씩 더 들게 되는 걸까요?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아요. 이 볼을 건드리게 되면 안 들어도 되는 비용이 추가가 된다. 그런데 그 추가가 되는 비용은 어느 정도 보강을 할 수 있느냐에 따라서 완전히 달라져요. 이 건물이 지금 보니까 면적이 한 170평 되더라고요. 연면적이. 근데 이런 주요 구조부를 건드려서 보강을 하게 되면 최소 한 8천에서 많게는 한 1억 정도. 근데 이거는 보강의 정도에 따라 너무 차이가 나기 때문에 함부로 단정 지을 수는 없어요. 엘리베이터라는 거는 수직으로 올라가잖아요. 층별로 다 건드린다고 하면 철거와 구조 보강에 대한 비용이 추가로 많이 들어가겠죠. 그래서 저희가 이런 사업을 검토할 때는 이런 걸 최소화시킬 수 있는 효율적인 곳을 찾아야 돼요. 그래서 현장에서 이렇게 보는 게 더 중요하고, 그래서 그 비용을 보고 이게 사업성이 있겠다 없겠다 판단을 할 수 있겠죠. 자, 오늘 이렇게 강동구에 있는 리모델링 대수선 공사 현장에 이렇게 다녀왔는데요. 오늘의 포인트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엘리베이터를 넣을 수 있는지, 또 저희가 카메라에 담을 수는 없었지만 요구한 사항이 설비 배관까지 싹 다 바꾸고 싶대요. 워낙에 87년도에 오래된 건물, 한 30년 이상 된 건물이다 보니까 배관도 사실 많이 낡았거든요. 그런 매립되어 있는 배관, 노출되어 있는 배관까지 전부 다 교체를 하는 거. 또 그렇게 원하시면서 비용은 또 저렴하기를 원하셔. 사업 비용이 얼마나 들어갈런지, 사업성이 있을런지를 전체적으로 판단을 해서 이게 이제 사업성이 있고 계약이 진행되고 저희와 함께 하게 된다면 그때 와서 또 현장의 생생한 모습을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